영정이 말대로 하반기에 실제로 이제 개인이 샀을 때 이제는 은행에다 내야 될 이자가 4%대다 이러면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 대선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컨텐츠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매번 하는 얘기. 내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 건물 사야 되냐? 지금 건물 사야 되냐?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의견, 우리 생각을 맞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도 건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준 씨 어떻게 봐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사실 뭐 미국 금리 발표, 뭐 테이퍼링 같은 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미국 금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 싸움이긴 해요. 근데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3.5%까지 됐어요. 저는 그 금리 한계선을 4%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도달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내년의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원래 연말에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점장님들이나 이제 은행 관련된 분들이랑 통화를 해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3% 초반대 될 거예요, 금리가.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4%에 도달할 거예요. 물론 예측이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과 또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해서 주택시장은 완전 좀 양분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사 찾아보고 오늘 기사 보면 뭐 주택 거래량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초토화됐죠. 뭐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4%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저는 사실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3%대여도 큰 타격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가격대가 높은 주택 같은 경우에 이미 15억이 넘는 거는 대출을 안 받고 사신 분들이고 상업용 부동산도 안 그렇잖아요. 다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도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시기가 2018년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4%가 넘었었어요. 대출 금리가.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개인 기준 4%가 넘었고 그때 기준 금리가 1.75%였어요. 그때 약간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2018년에 확실히 좀 줄었거든요. 확실히 줄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위기론이 왔었어요. 이제 4%가 되니까 위기론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사실 상업용 부동산의 기준점이 되는 게 저는 4%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핵심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왜 4%가 기준점인가요? 또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를 볼 때 메인 지역은 사실 타격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외곽지가 축축축 나가보잖아요. 딱 상업용도도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강남 지역은 재밌는 게 임대료가 올랐어요. 관리팀에서 임대를 이제 쫙 리스트들이 업이 나오잖아요. 강남의 건물들이 임대료가 다 올라갔어.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교 같은 경우가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서 뭐 이제 스타트업하거나 IT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 나오니까 논현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고 강남에는 오피스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오피스 시장도 그렇고 근린생활시설도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가장 평가하기 좋은 게 오히려 이런 메인 지역에 있는 객단가가 높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 업장 같은 경우 우리가 업장을 갈 때는 하이엔드 업장은 너무 장사가 잘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고깃집이라든가 돼지고깃집 뭐 이런 데가 가장 타격, 노래방 뭐 이런 데 다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게 도산대로 그리고 뭐 한남동 이런 메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오히려 더 좋아진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반포 같은 경우는 더 오르잖아요. 지금 아파트값 임대료도 장난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나눠서 봐야 된다.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이 더 많이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고 상업용도 비슷한데 상업용은 또 여기서 분화가 있어요. 오피스 시장이 있고 일반 근생 시장이 있고 오피스 시장에서도 1급 오피스, 2급 오피스, 3급 오피스 다 나눠져 있고 일반 근생 중에서도 하이엔드 업장들이 좀 주로 몰려있는 또 곳이 있고 근데 아닌 곳은 사실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양분화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저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자체나 이런 게 조금 받쳐주니까 외곽 지역이나 다른 지역 이런 데도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점차 이렇게 그냥 우상향을 조금씩 하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 되면 정말 그 양분화가 가속화돼서 그때쯤 되면 아 이게 진짜 이 상권은 되는 상권 그다음 저 상권은 안 되는 동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금리가 제 생각에는 금리가 4%로 가게 되면 거래량은 확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2021년까지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사신 분들이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부동산 투자를 바라볼 때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1년 만에 뭐 먹고 빠질 수가 없어요.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법인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요즘 투자 트렌드가 개인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법인이 대출도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을 6개월 안에 매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보고 살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2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돈이 좀 이제 오래
많이 들어왔잖아요. 되게 엄청 거래가 그렇죠. 많이 됐고 네. 이걸 보고 판단했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 빅데이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게 보니까 늦게 타격이 오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보다 타격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거래량이 더 급감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투자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영정이 말대로 하반기에 실제로 이제 개인이 샀을 때 이제는 은행에다 내야 될 이자가 4%대다 이러면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4%가 되면 정말 이 상업용 부동산도 한 번에 큰 그런 요동이 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4%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땐 금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뭐 눈먼 거 없나라고 해서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래서 저도 어차피 사실 대선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근데 판다고 해서 안 팔리잖아요. 1주택자는 고민이 없죠 별로. 네, 맞아요. 아니, 그냥 뭐 다주택자가 지금 고민이 되게 많겠죠. 맞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택이 정책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네, 주택은 맞아요. 진짜 이게 서민의 삶, 중산층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시장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중산층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고 표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규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로 타격을 받는 거지. 근데 주택 시장은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진짜. 종부세부터 모든 게 다 바뀔 텐데 전 주택 시장도 2022년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급량이 또 혹시 부족하고 그래서 2022년에는 아파트 시장은 더 확 오르진 못할 것 같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조금씩 더 신고가가 나오는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2022년이 지나가면 되게 이거는 정말 좀 무서운 시장이 일단 될 수 있다는 생각을 2022년에 해요.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어차피 내년은 대선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갑자기 막 개혁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무언가의 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2022년에 사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임대용 건물을 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은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지금은 임대용 건물만 바라보고 내가 뭔가 투자할게라고 하는 분한테는 저도 말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진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2년 전이 건물 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사도 다 오르는 맞아요. 이게 최근에 되게 강남 쪽에 이제 엄청난 부동산 부자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또 모 연예인분이 상담을 받으러 갔어. 근데 제가 거기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강남은 지금이 제일 싼 거야.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8년 IMF, 그다음에 2009년 경제 위기 점점 난이도가 약해지지 않냐. 다음 번 들어오는 건 물론 흔들리긴 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게 들어올 거고 약한 게 들어오면 또 금방 잠깐 정체됐다 금방 다시 회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괜찮다. 근데 그걸 이제 주택시장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지난 50년을 지켜보면 네. 강남 아파트값이 굉장히 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 두 가지 변수를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고도성장의 시기였고 지금 고도성장의 시기가 아닌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2% 성장 시대잖아요. 아니 마이너스였어요. 네. 우리는 코로나 때 네, 마이너스.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많이 성장해봤자 맞아요. 2% 네. 중반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수축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이 중심지로 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에 반론을 하자면 50년을 놓고 보면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요. 그건 맞아.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떨어질 때 2009년, 14년, 3년 사이에 36%가 떨어졌어요. 강남에서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압구정 아파트들도 40%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아주 장기, 20년, 30년 장기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낮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수익률 차이도 어마어마할 거고 똑같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30억 주고 샀거나 20억 주고 샀어. 10억에 여유 자금이 더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딴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쌀 수도 있지. 30년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5년을 놓고 보면 오늘이 제일 안 쌀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형이랑 최근에 이제 그림 얘기도 하고 와인도 그렇고 뭐 아니 와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 미친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진짜 돈의 가치가 너무 없어. 그래서 진짜 지금은 똑똑하면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긴 해요. 기회는 더 생긴 것 같긴 한데 격차는 더 커진. 그래도 부동산은 좀 결과가 보이는 거니까. 저는 시장 요즘에 자체가. 부동산 막 미술 얘기해서 네. 하는 말인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여유 자금이 이만큼 있는데 부동산을 사는 게 좋냐 미술을 사는 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이 그래도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다른 투자들보다 내가 생각할 때. 네 맞아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핵심지에서 존버하면 그래도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특정 투자 분야에서 본인이 굉장히 어떤 특출난 뭔가 네트워크라든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면 저는 부동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강남 부동산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이 100억이 떨어져봤자 90억, 80억일 거 아니에요. 20% 정도 조정을 네. 받는다라고 하면 근데 그림은 정말 영원도 될 수 있어요. 정말 영원도 될 수 있고 거래 정지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저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지금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림
시장은 지금 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림 시장은 내년에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림을 사시려면 제가 볼 때는 올해랑 내년에 사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 호황이어서 사기가 힘들어요. 10년, 20년씩 하신 분들 다 하는 말이 내 컬렉팅 역사상 이렇게 그림 사기 힘든 적이 지금 올해였다. 너무 호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고요.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액세스가 아예 안 될 거예요.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래서 사기가 힘들죠. 경매 시장 가서 그냥 그리고 잘못 사면 이제 물립니다. 경매야말로 정말 수수료도 크고 물립니다. 잘못 사면.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2022년에 또 부동산 얘기와 또 미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성투하셔가지고 네, 다들 좋은 성투하세요.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